최강 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 입시연구소.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원장입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소개해드릴 대학은 저번 주에 한번 말씀드린 네, 약간 베일에 쌓인 그렇죠. 이 외국어대, 한국외국어대학교 2024 네. 이 전형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제 외국어대 이제 교과 전형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역균형 전형인데. 네. 2023년 졸업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졸업생이죠. 예, 이제 졸업생도 지원이 가능하다. 근데 여기가 조금 특이한 게 전체적으로는 20명을 모집을 하는데 네. 캠퍼스를 구별해 놨어요. 아. 이제 서울 캠퍼스 10명, 음. 그리고 글로벌 캠퍼스 10명.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에 각각 10명씩 이제 모집을 한다라는 점. 교과 100%입니다. 네. 그래서 인문 계열은 되게 예전 전통 방식이죠. 국어, 수학, 영어, 사탐만. 그다음에 자연 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탐만 반영을 하는 형태. 이 교과 전형 이제 수능 최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서울 캠퍼스는 이제 2합 4. 그러니까 2합 중에 제일 높죠. 그러네요. 원래 같은 라인에 2합 5인 그렇죠. 경희대가 존재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경희대하고 이제 외대가 탑 10이나 불리는 대학에서는 이제 2합을 사용하는 네. 거의 이제 딱 두 개밖에 없는 대학인데 2합 4. 그리고 이제 글로벌 캠퍼스라고 하는 여기는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국수 영탐 중에 한 개만 3 이내. 그러니까 상당히 갑자기 허들이 낮아지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서울이냐, 네. 아니면 이제 서울이 아닌 캠퍼스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 네. 다만 외국어도 똑같습니다. 이게 이원화 캠퍼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분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거를 잠깐만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서울 캠퍼스고, 요게 이제 글로벌 캠퍼스에 있는 학과들인데, 학과들을 보시면 이제 어문 계열 학과들이 되게 유사해 보이지만 각 학과들이 다 틀려요. 종류가 나눠져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자연 계열, 공과 계열이 전부 글로벌 캠퍼스만 존재해요. 아. 그러니까 서울 캠퍼스는 완전히 전부 이제 어문 계열 아니면 이제 인문 계열 학과들만 이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얘네는 이제 이원화되어 있다. 다만 이원화되어 있어도 우리가 봤을 때 그래도 외대에서 좀 지향하는, 자랑하는 좀 인기 학과들, 좋은 학과들이 아무래도 이제 서울 캠퍼스에 다 몰려 있고. 이제 나머지 학과들, 다만 그래도 뭐 이런 통번역 중심인 학과들을 네. 글로벌 캠퍼스에 조금 분리시켜놨죠. 그러다 보니까 입시 결과적인 부분에서도 서울 캠퍼스가 글로벌 캠퍼스보다 당연히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글로벌 캠퍼스가 매우 낮냐?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외국어 대학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 학교는 누가 봐도 인문 계열이에요. 네, 인문 계열이고 이제 순수하게 보면 어문 계열 학과들이 그렇죠. 중점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참고해서 보시고 자연 계열도 이제 한 개, 3 이내고요. 변경점은 일단 추천 인원이 원래는 전체 20명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내년부터 2024부터 각각 구별해서 별도로 나눠놨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어떤 경쟁률이 또 많이 바뀔 수밖에 없죠.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교과 반영 방법도 예전에는 이제 교과 100%긴 한데 원래는 단순 교과 100%. 거기 이제 비교과가 조금 반영되는 이 교과 100%였거든요. 네. 그런데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를 이제 반영을 하고 대신 거꾸로 비교과 영역은 아예 미반, 아예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얘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인문 계열, 자연 계열의 계열 교과목에 등급이 있는 교과목에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아마 3과목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아마 포함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외국어대 이제 종합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외국어대 종합전형은요, 그러니까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2023 입시를 기점으로 해서 변경됐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 이전인 2022 입시 때는 종합전형이 하나만 있었어요. 근데 올해부터 2개로 분리시켜 놨습니다. 그 유명한 면접형 서류요. 이게 참 트렌드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면접형에는 이제 자연 계열의 소프트웨어 인재까지를 이제 포함을 해서 같은 면접형 무려 오, 50%. 90%면 상당히 높은 수준. 굉장히 높아요. 1단계 3배수 모집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서류형은 단순 서류 100%. 그런데 변경점 보시면 아시겠지만 50%가 되게 높잖아요. 네. 원래는 40%였어요. 원래부터 높았네요. 내년에 더 높아지는 거죠. 50%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과연 50%까지 올리는 또 이유가 무엇이냐? 근데 아무래도 여기는 뭐 그런 걸 또 따져보기보다는 전형적으로 여기는 좀 외고 친구들,
아니면 어문 계열에 좀 특화되어 있는 진로를 선택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원래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당연히 면접이나 활동 영역이라고 하는 요소를 많이 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 봐요. 아니 그건 맞는 거예요. 단순한 어떤 서류적인 부분으로만 이 친구를 딱딱 체크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저는 이 학교만큼은 면접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게 일반고 학생들한테도 불리하지 않다. 외국어대 같은 경우는 여기는 약간 좀 매니아틱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는 사람들 위주로 이제 희망하는 학생들 위주로 뽑다 보니까 당연히 면접 보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여기는 일반고 학생들한테도 이 면접형이 조금 더 적합화되어 있지 않느냐. 네. 확실하게 진로에 대해서 좀 뚜렷한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골라내기 위해서는 저는 면접을 강화하는 게 외대 입장에서 훨씬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 평가 요소가 변경돼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4대 요소를 네. 이제 바뀌는 트렌드죠. 학업, 진로, 공동체. 네. 이렇게 이제 바꿔간다. 이런 것도 이제 외국어대에 좀 변화하는 점이다. 예, 정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솔직히 얘기할 게 되게 없어 보이는데 그냥 몇 딱 가지가 좀 있습니다. 100. 예, 수능 100%입니다. 네. 이제 변경점을 보면 좀 특이한 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영어 영역에 대한 등급별 환산 점수를 좀 변경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대는요 학과에 따라서 반영 비율이 좀 틀려요. 20%까지 반영해주는 모집 단위가 있고 15% 반영해주는 모집 단위가 있는데 어떤 학교든 이게 반영 비율이 틀려도 등급 간 환산 점수가 똑같거든요. 네. 근데 얘네는 이게 틀려. 그래서 1등급 20%는 1등급이 140점, 2등급이 138점, 15% 정도로 반영하는 모집 단위는 1등급이 105점 줍니다. 많이 차이가 나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영 비율이 20%인 건 대다수 서울 캠퍼스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글로벌 캠퍼스에 있는 인문계열은 15%, 자연계열은 15%. 그러니까 서울 캠퍼스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글로벌 캠퍼스를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영어에 대한 반영 점수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환산 점수를 변환 표준 점수에서 같이 합산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큰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서울 캠퍼스가 아무래도 영어에 대해서 굉장히 반영비를 많이 높이고 영어의 어떤 등급이냐에 따라서 진짜 당락이 결정될 수 있게 조정이 됐다. 그럼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영어가 1 아니면 좀 힘들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최소 2등급 이내는 들어와야 그래도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중대도 그렇고 요 정도 학교 애들이 학교 그 레벨에서 영어 갖고 장난을 좀 많이 치네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가 절대 평가되지 꽤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절대 평가되면서 이제 난이도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다가 새롭게 바뀌는 수능 때부터 난이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난이도가 좀 더 어려워졌다, 좀 신유형이 많이 생겼다. 이번 수능에서도 듣기 평가 같은 경우에 조금 변경된 부분들이 있다 등등 하니까 영어도 계속 바꾸다 보니까 영어를 어떻게 보면 패턴화해서 공부하던 기존의 어떤 전략, 기존의 어떤 등급대의 점수로 학생을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바뀌고 뭔가 변화하면 거기에 맞춰서 영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교들은 더더욱 강조하려 하고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영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 하는 학교는 더더욱 영어에 대한 이 변별력을 더 낮추려고 하는 경향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외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화시키는 느낌. 아니, 아무래도 외국어니까 진짜. 그리고 아까 얘기한 중앙대 같은 경우는 조금 낮추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1, 2등급을 동일하게 보겠다 하니까 자꾸.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우리가 내년 입시에서 특히 정시 준비하는 학생들은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3등급까지는 만점을 줍니다. 네. 그래서 4등급 이내가 원래 최저의 요구 조건이긴 하지만 혹시 모르는 상황까지 대비한다면 외대는 한국사도 3등급 이내에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지만 이제 외대에 대한 내년 입시에 좀 변화하는 부분들을 좀 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또 이제 내년에 또 어떻게 또 구체적으로 조금씩 더 변경될지는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 매년 최종 어떤 입시안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 지금의 이 계획 안에서 조금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계획안이라는 건 말 계획. 그렇죠. 내년에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외국어대에 대해서는 뭐 간략하게 끝내고 우리가 2부에서 네. 이 경쟁률을 가지고 한번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 외대가 생각보다 경쟁률 갖고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볼 부분이 한두 가지 정도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바로 2부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